1차 투표 결과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투표 일정과 관련해서 또 이제 함께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투표 결과 확인입니다. 선거권자 수가 총 216명이었고요. 투표자 수가 13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60.6% 투표를 기록했고, 그 결과 다득표자 순서대로 10명을 확인한 결과 보시는 대로 가나다 순으로 경희영, 문건익, 민수식, 박수민, 서진, 신장, 윤재현, 정재영, 진실로, 하갈래 이 10분이 1차 투표 결과의 후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자료는 함께 확인한 후에 개인별 득표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개인별 득표수 노출 방지를 위해서 전체 투표 결과 자료는 확인하고 다 삭제 처리를 바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하나? 네, 이게 투표 결과 화면입니다. 보시는 대로 총 투표자 131명, 상위 10명 후보자 명단 투표수. 위에는 그래프로 나타냈고 아래는 퍼센테이지와 수치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0분까지 상위선에서부터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이후는 10명을 뽑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위까지에 대한 순서만 그렇게 나옵니다. 예. 앞서 보셨던 10명의 명단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자료를 제압해서 보내도록 했던 그 설문조사에 대한 그것을, 설문조사 결과를 전부 설문지에서 삭제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요. 지금 요 휴지통이라는 요 내용이 그 설문조사 표에 대한 삭제 내용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그 설문조사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시고 있는 이 이메일로 보내고 난 후에 보낸 메일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자료가 다 삭제가 되었다는 것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 메일을 삭제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확인 다 하셨으면. 네, 예. 저는 삭제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지통의 완전 삭제까지 다 보셨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명단은 아까 보신 명단하고 틀림없을 거고요. 어, 이번 선거에서 안타깝게도 투표 오염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거관리위원인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오염에 대한 방지를 못했고 또 이런 오염의 결과가 난 일이 있어서 이 오염에 대한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고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또 선관위원직도 사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 결정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오염의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 오염의 정도가 1차 투표 자체를 무효화해야 할 정도의 오염인가? 그렇지 않으면 투표 결과에 그렇게 큰
오염이 아닌 작은 오염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우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어,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원희명 선생님이 우리 ND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올리신 것 같이 한국 시간 1월 15일 대표 선출 투표가 시행 중입니다. 현재 투표 인원은 42명입니다. 지역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라고 어, 리더십 단체방을 통해서 이 사항을 공지를 했습니다. 아마 투표를 독려하라고 해서 리더십 방에 올리도록 그렇게 대표가 요청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한 사무국장이 본인이 스스로 투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리는지 이게 이제 선관위의 어떤 요청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선관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린 사실도 없이 그렇게 ALM 방에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있었는데요. 투표는 저희들이 메일을 받는 대로부터 해서 사전 투표가 가능하도록 투표는 자유롭게 하기로 돼 있지만 그 보신 것 같이 현재 투표 인원이 42명입니다라고 투표의 상황을 알리거나 투표 상황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투표 상황을 보았다는 것은 이 투표가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항목이고 또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현재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그 내용을 다 보고 보았다는 이야기죠. 투표 인원이 42명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1차 투표의 오염 부분입니다. 근데 이 42명이 투표한 거를 누가 봤어요? 이게 지금 이제 한경성 국장이 이 설문조사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음, 뭐 한국장이 했고 한국장이 또 이 부분을 현재 요 내용을 한국장 명의로 ALM 단체방에 그 리더십 모임 방에 올린 거죠. 요 내용으로. 음.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어쨌든 한국장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단 본부 사무국장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어이구야. 예, 사무국장직을 내려놓았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이 오염의 정도가 투표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게 되어진다면 이 1차 투표는 무효가 돼야 되거든요. 투표 자체가 무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죠. 이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인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었는데 주의를 좀 주놓으려고 하다가 주의를 그래도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었다가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단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또 제가 이 또 선관위원직을 또 계속 맡아 있는 경우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이 완전한 그런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또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관리위원직까지도 사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함께 좀 논의할 사항이 어, 이 오염의 이 정도가 과연 1차 투표 전체를 무효할 만한 그러한 오염인가? 아니면 1차 투표에 이런 오염이 있었을지라도 1차 투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그런 부분은 아닌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어진다면 1차 투표가 유효한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1월 19일까지 투표 결과가 공포된 후 1월 19일까지 회원으로부터 아무런 의의가 없으면 우리가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1차 투표에 무효할 만한 정도의 오임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1차 투표 결과에 대해서 1차 투표가 오염으로 인하여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공지를 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우리 모든, 뭐 제가 선관위원장에서 내려놓고 위원직을 사임한 건 당연한 거고, 만약 이것이 무효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선관위원회 전체도 선관위의 위원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고 함께 선관위직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선관위원들을 선출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중간에 투표 결과를 열어봤다. 투표 인원이 42명이다라는 거를 누군가가 확인했다라는 거는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것 자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은 미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19일까지 이의 여부를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임 선생님이 선교위원장직을 사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다 같이 내려앉아야죠. 그리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네, 네, 제 의견입니다. 예, 위원장은 남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위원장을 뽑으시면 되죠. 어차피 이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주어져 있었던 일이고, 선거관리위원 자체에서 또 위원장을 선출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만약에 그 회원들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마 전체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저 투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뭐 그 뭐냐 투표에 대한 신뢰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 어, 위원장만 내려놓고 다른 분들이 계속 간다는 거는 이거에 대한 신뢰성이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 이의가 없다면은 일단은 어, 그대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집결까지 의의가 있다면 앞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 같이 선관위 전체가 사임하려고 새로운 선관위원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거고요. 만약 이것이 모여야 될 만큼의 오임이 아니라면 어쨌든 위원장으로서의 제 책임은 일단은 지고 위원장직을 사임해야 되는 것은 맞죠. 한 개인은 이 부분은 일단은 책임을 져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좀 필요한 것은 어쨌든 이 오임의 정도가 우리 선관위 안에서는 그렇게 투표에 큰 영향을 줄 만큼의 그런 오염 아니니까 1차 투표가 유효한 것으로 한다라고 일단 선관위가 결정을 하면 네, 선관위 일단 예, 1차 투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어, 영향을 안 미쳤을 것 같습니다. 또 인원이 많은 대량의 인원을 우리가 10명을 선출하기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 하니까 또 영향을 주었다 해도 그렇게 그 부분이 어떤 선거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긴 하죠. 아니긴 한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1차 투표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2차 투표와 결선 투표는 더 보안이 더 갖추어진 가운데서 또 당사자도 이런 부분에서 일체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는
이런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요. 만약 이게 2차나 결선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곤란한 그런 우리가 상황을 맞이하게 됐겠죠. 투표 자체를 전체를 다시 또 다 해야 될 그런 그 위험성이 생겼을 거고, 그만큼 또 일정과 여러 부분에서 손실들이 많이 있게 될 텐데, 그리고 크게 영향을 끼지 않은 그런 범주에 있는 1차 투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예. 그래도 또 일찍 투표 일이 있는 것이 저기를 다행이었다는 이렇게 그런 생각이 영향을 줘서 이렇게 뭐 사람이 이렇게 바뀌거나 어떤 그런 거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또 한국 그러니까 그거는 상에도 그걸 이제 저기를 했지만 만약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그 42명 투표 결과에 대한 명단을 듣고 그런 것들이 명단까지 노출이 되었다면 또 명단뿐만 아니고 그 득표수까지 노출이 되었다면 예.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부인할 수는 없죠. 그것까지는 안 봤다. 투표한 인원만 봤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들어가면 다 보이게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말했다 안 했다 자체도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42명의 이 투표인을 보았다는 것은 전체를 다 보았고 또 이 본 것이 다행히 여기는 42명입니다라는 것만 통제가 됐지만은 개인적으로 이 42명만을 통과한 이 일에 그쳤는지 또 더 많은 누설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누설치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네.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것을 행한 당사자는 사무국장으로서의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일단 사무국장 직임을 내려놓는 것으로 당사자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가 일단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사실을 우리 집회 회원들한테 다 알려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일단 우리 뭐 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유효하다고 일단 결정을 하면 투표 결과를 공포할 때에 혹시 1차 투표에 관련해서 투표 결과나 투표에 관하여 의의가 있는 분이 있으면 19일까지 그 의의가 있는 것을 제기하라고 그렇게 하고 19일까지 그런 의의가 없으면 요 기록된 대로 예정대로 2차 투표를 실행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은 현재 투표인원은 42명입니다라는 정도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투표 상황을 보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가 필요하죠. 어떤 절차와 일들이. 그래서 구태여 네. 이것을 전체에 알릴 그런 필요는 없었고, 일단 이게 이 자체는 ALM 방에 이 내용으로 올라와서, 지역 리더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서 각 지역 회원들에게 선거를 독려를 했거든요. 누군가가 이 부분을 보고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둬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의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1월 19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게 될 거고, 뭐 이 부분이 별로 대수롭지 않다, 또 뭐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은 뭐 의의가 없다면 그대로 2차 투표를 진행해 갈 수 있으니까. 이거 뭐 우리가 선관위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개인적인 일단 뭐 생각은, 1차, 말씀하세요, 곽선은 교사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42명이라고 기록이 됐잖아요. 현재 투표 인원이.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 지역,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할수록 그 지역장들이, 독려할 수 있는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다른 면으로는 결과를 선거가 끝나고 끝난 시간 이후에 선관위에서 결과를 봐야 되는데
선관위가 아닌 다른 사람자가 봤다는 것은 좀 이게 문제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구글 폼을 하기 때문에 본 사람이 그거를 결과를 조정할 수는 없는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이제 봤다는 거는 좀 문제가 이제 된다고 보고, 그렇지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구글 폼으로 제안이 왔을 때 그런 면을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 구글 폼을 제작한 사람이 언제든지 들어가 볼 수 있는데 그거 괜찮을까 염려는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서로한테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뭐 괜찮겠다 싶은 생각은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그 공지한 날로부터 15일까지 선거 투표일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책도 저희들한테 있다고 보여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어 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은 이거 갖고 뭐 누군가가 뭐 저기를 할 만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아까 이제 임 선생님이 이제 우려한 대로 이런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제 우리 선관위 위원장 책임도 있어서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 굳이 저희들이 이제 우리 저희 같은 단체가 꼭 그런 일들을 갖고 옷을 벗고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면은 그 위원장직만 내려놓고 사임하는 게 아니라 저희 모든 회원들이 같이 사임하고 새로운 선관위가 조직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이제 이야기인데, 이번에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모든 이제 후보자를 놓고 120 몇 명의 후보자를 놓고 10명 찍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려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결과가.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 지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지혜가.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뽑아놓고도 과거에 했던 기억들을 되돌려보면 됐는데 당선된 사람이 안 한다고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나는 후보자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걸 미리 좀 받고 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라면 더 이렇게 후보자가 좀 축소가 돼가지고 결정하는데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선거 끝나고 나니. 그리고 지금 이제 만약에 이것이 이제 1차 투표 결과가 유효가 돼서 2차 투표를 하게 된다면은 이 10명 가운데서도 저는 못하겠으니 하는 분들을 미리 좀 의견을 듣고 2차 투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10명 뽑힌 사람 중에 못하겠다라고 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있겠죠. 계속 제가 이제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이 3차에 이르기 전 2차까지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또 사전에 후보 사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선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선관위에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에 대한 부분이지, 후보자를 누구를 삼는다는 것은 기존에 정해진 대로만 그렇게 우리가 후보자에 대해서 명단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또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과거 우리 GP 매뉴얼 상에 보면 최소한 10년 차 이상 된 달리 표현하면 이런 대표직 책에 선출될 기준이 될 만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언제든지 희생할 준비를 해야 한다. 또 공동체에서 희생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 말은 공동체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모두가 원하는 그런 대표로서 선출이 된다면 그 직을 기꺼이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것들도 살펴본다면 이전에 만약에 그런 조항으로 인해서 자신은 희생을 했는데 이번 이런 그거에는
개인적인 그런 거로서 못한다고 그렇게 대표 후보직을 사퇴를 한다라고 할 때 공동체에 대한 어떤 신뢰나 또 공동체에 대한 헌신, 희생의 부분에서 조금 또 균열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이게 또 어느 쪽으로 한편으로는 뭐 하든지 문제는 있죠. 예. 할 수 없다는 사람을 억지로 올려서 그래 하는 게 결코 또 바람직한 그런 것도 또 아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투표나 2차 투표 정도까지는 어떤 의미로는 후보자 수가 어느 정도 뽑혀지는 그런 부분이니까 단독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2차 투표까지 해서 2차 투표 결과가 3인까지로 돼 있으니까 또 공동 3위가 나온다면 뭐 4, 5인까지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인원이 되었을 때 최종 결선 투표에 가기 전에 어, 이 후보직 사퇴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의사를 들어서 결선 후보에서는 그것을 제외하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것은 2차, 3차, 2차를 거쳐서 해도 그렇게 늦진 않은 것 같고요. 어차피 일찍 후보자 사임을 했거나 뭐 해도 우리가 10명이라는 그런 기준은 좀 더 많은 그 포스트 리더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빠졌다고 또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후보들이 10명이 선출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돼야 될, 뭐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밖에 이름이나 얼굴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뽑을 수밖에 없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래나 저래나 그 결과는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그거를 윤 뭐, 선생님 말씀 이제 설명해 준 거 말씀 들으면, 어, 이 선거 결과까지 나오기 전까지 그 후보자로 선출된 분들한테 당신 대도 안 하겠냐 그 묻는다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요. 예, 예.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그냥 끝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 들으면서 느낀 거는, 아, 그러면 윤생이 설명한 선관위에서 그거를 하는 일은 아니고 선거가 출발하면서부터 결과까지 그것만 딱 단기간에 고일만 임무만 맞으면 다시 해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되든지 안 되든지 이거는 이제 끝까지 이제 끌고 나가야 될 일인 것 같고, 제 생각에 그 GP 매뉴얼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을 GP 매뉴얼 다시 의논을 정하는 것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GP 예. 매뉴얼이 후보자를 뽑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느끼는 시간이네요. 리더십 회의에서 기본적인 그런 정책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두고, 그리고 그 기준대로 선거가 실행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서 세워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어, 지금은 선관위에서 어느 정도의 규정까지도, 어, 공식적인 규정이 아니라 선거만을 위한 그런 규정까지도 선관위 자체가 정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들이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잘못하면은 단순히 선관위원들 몇 분만의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그게 되기도 쉽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은 리더십에서 가장 기초적인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리더십에 의해서 결정을 해두고 그리고 그 해둔 데에 따라서 선관위가 관리와 실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부분인데 이 리더십에서 그런 걸 안 해요. 처음부터 뭐 심지어는 뭐 다 뭐 알아서 선관위가 다 알아서 하라는 이런 쪽이에요. 선관위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선관위 권한이 아니라고 선관위는 선거 관리로 지금 부분인데 어차피 지금 저희들도 이 회의의 내용을 전부 다 그 ALM을 알리는 건 아니지만 ALM에서 이 2차 투표와 관련되어 결정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것 관계 1차 회의의 결과에 위하여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것들만 ALM에 공문을 보내고 ALM에서 그 공문에서 승인을 하면 우리는 2차가 실행되도록 하는 건데요.
어, 이 회의안 자체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회의록은 선거관리위원들만 나누는 거고, 1차 투표 결과 공포에는 결과 내용대로 공포가 되어지면 앞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1차 투표에 대하여 결과에 의의가 있는 사람들은 1월 19일까지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라는 그런 것만 들어가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만약에 이런 걸 알아서 이런 것이 의의의 내용이 된다라고 인지하신 분이 있다면 이걸 갖고 의의를 제기할 거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뭐 투표 결과에 대해서 10명 이름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의의를 제기할 일이 거의 없죠. 일반적으로는. 뭐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거기에는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어쨌든 이 1차 투표의 이러한 그 오염의 문제가 투표를 무효할 만큼 큰 오염이냐 아니면 투표는 유효하다고 결정할 만한 오염이냐 이것들이 일단은 선거관리위원들 안에서 결정이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문을 보낸 이후에 의의가 있다면 당연히 그 의의는 우리 선관위 전체가 책임을 지고 타임을 할 뿐만 아니고 1차 투표 자체도 무효화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고 결국은 선관위를 새로 다 선출해서 1차 투표부터 하든지 같은 새로운 선관위에 의한 어떤 선거 관리 방식에 따라서 새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또 투표가 시행되고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오염 여부는 그렇게 시리우스한 것 같지 않고요. 투표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투표 결과를 공시를 하고, 어, 뭐 10명의 선출된 사람의 이름이 이제 알려지겠죠. 그리고 2차 투표 일정도 같이 공시를 하고, 그리고 굳이 뭐, 어, 이, 이의가 있는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문구조차도 안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와 2차 투표 안내가 나가면 그 사이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의를 표시하겠죠. 그러니까 공지해 놓고서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보관은 혹시 이게 회원들 입장에서 심각하다. 그래서 뭐 문제시 된다고 하면은 그냥 전부 다 내려앉고 1차 투표도 무효로 하고 선거위원들 다시 뽑고서 다시 하도록 하는 쪽으로 실마리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뭐 선거관리위원은 그렇게 결정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가 네, 동의합니다. 없으시면, 예, 의가 없으면 아, 그렇게 예, 결정을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거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가 위원장직은 조금 내려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그 위원장을 좀 한 분 선출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가시고 일은 제가 돕겠습니다. 밑에서. 이런 일을 누가 해요? 맞아요. 에, 이런 일. 같이 가주셔야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시리우스한 문제가 아니라고 뭐 우리들이 의견을 내놓는데 뭐 그냥 가시고 아, 그러면은 그 위원장직 하는 것도 그 19일까지 이의가 없으면은 일단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네, 어떨까요? 네, 네, 네. 네.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문제는 알았잖아요. 문제는 알았으니까는 예. 이게 뭐 다음에 또 선거가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들 하고 그러겠죠. 누가 하든지.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시리우스한 건 아니니까 의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고 뭐, 뭐 이제 뭐 3명 뽑고 이제 1명 뽑고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냥 선거위원회 잘 마무리하고서 물러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게 이 공문이 그 ALM 그 각 지역 리더 방에만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좋은 의미거든요. 좀그 회원들한테 선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라는 그 의미, 좋은 동의한다고 의미, 한 건데, 좋은 의미인데 음, 이게 이게 이제 저것만 없었으면 돼. 그냥 투표가 시행 중입니다. 투표에 참여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했으면 되는데, 요 괜히 요 딱 한 줄 요거는 넣는 바람에 지금 이게 없었으면 그건 단순 동료로 끝나게 될 텐데, 예, 저게 그래서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됐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장한테 좀 계속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좀 주의를 미리 주려고 하다가 설마 이런 선거에 또 그런 일을 할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있었더니 이것도 원희룡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여기 뭐 벌써 투표했나 하고 이래 안 올려줬으면 못 봤습니다 몰랐, 이것도 몰랐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ALM에 한경선 국장 명의로 ALM에 이렇게 공지를 했더라고요 전체. 되게 그 원소는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지금 몇 자리가 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민감한 사람은 금방 알아채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선거 현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선관위원장한테 들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런 일을 만약에 김 대표가 지시하면 김 대표는 이런 것을 지시해야 될 권한도 없고, 당연히 필요하다면 불법이죠. 인원이 42명이 아니고, 네, 위법이죠. 예, 위법이죠. 그리고 선관위에 먼저 사전 문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선관위에서 그런 부분이 나가도 좋다라고 할 때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절대로 선관위의 권한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도 이 일은 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단순 동료는 대표로서 얼마든지 지시를 해서 올리라고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이 있었고, 아, 만약 우리 좀뭐 선관위원 여러분, 네, 네, 아까 원 선생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 선거 결과를 발표하시고 그냥 그 오연분에서 뭐 이의가 있으신 분 그런 거 아예 그런 명시 없이 그냥 결과만 발표하시고 2차 투표율이 언제냐 공고하고 그 다음에 무슨 리액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드백들이 나오면 그때 차후에 또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하죠. 네, 하여튼 네. 뭐 1차 투표 결과 공문 이후에 2차 투표 실시 전까지 어떤 부분들이 생기면 그 생긴 것에 대한 정도를 두고 저희들이 다시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해산을 하고 1차 투표도 무효화하는 그런 공포를 하고 저희들 해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만약에 별다른 그 의의나 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면 예정된 대로 계속해서 선거를 마칠 때까지 진행해 나가는 걸로. 또 2차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저도 의원장직 사임을 일단 좀 다른 분이 그냥 의원장직을 맡으시고 저는 밑에서 좀 서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계속 하시죠, 뭐. 예, 잘, 예, 네. 예, 그 지금 이의가 없는데 저 위원장이 이렇게 바뀌는 것도 이 저기 회원들이 볼 때는 그것도 이게 뭔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일단은 19일까지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죠. 예. 예, 자, 투표 오염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고요. 이제 3차 회의안의 주 내용입니다. 2차 투표 실행 공고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선거를 한 주 후인 15일이 지난 어제가 그 1차였고 22일 수요일로 2차 투표를 빨리빨리 치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상으로. 예, 21일 별로 그렇게 크게 뭐 다른
일정에 제한을 줄 만한 그런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예, 회원들도 또 잊어버릴 것 같아. 안 그러면요. 할 때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차피 2주 이내에 모든 결과를 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1주 이내에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투표는 마찬가지로 그 메일을 받는 때부터 사전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나 하면 2차 투표 시행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또 선거하는 그 선거 설문 메일을 또 보내려면 두 번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그 선거 설문 메일은 또 22일 날 투표하도록 하기 위해서 21일 밤 거의 12시 무렵에 이걸 다 발송을 하도록 그렇게 예약 발송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하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을 놓칠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시행 공문을 보내면서 시행 공문에 첨부를 하고 어쨌든 그때부터는 그냥 선거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열어두고 있는 건데 그거는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그래 열어둔 부분들이고 이제 뭐 앞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2차 투표 시행 중에는 뭐 이런 일들이 전혀 이제 없겠죠. 다시는 그것을 본다거나 뭐 투표 마감을 하기 전까지는 열람하는 일은 없게 될 거고 혹시 모르죠. 또 열람을 하더라도 이제는 뭐 대외적으로 그런 걸 발생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지금 될 것 같습니다. 투표 일정은 어떻습니까? 1월 20일 투표 일정? 네.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선별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10인의 신상을 그 이름 옆에, 이름 뒤에다가 갈로를 해서 그 기초적인 사항들, 생년, 사이지, 사직 내용하고 추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추가, 우리 달리 표현하면 좀 GP 내에서의 경력, 그 GP 그 경로, 기간 당연히 그렇게 기록되고 사익의 타이틀들도 지금 후보자 우리 명단에 나가 있는 내용이 그대로 그게 좀 기록되어져서 이름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우리가 후보자 명단을 또 보고 이렇게 확인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가를 해서 설문 명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 10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처음에는 인원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만들어 넣을 수가 없었지만 10분은 충분히 그 내용을 그렇게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 세 사람을 선택하는 걸로 그렇게 2차 투표는 지난 우리가 첫 회의 때에 이런 내용으로 결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예. 투표 결과 다 득표자 3인을 최종 결선 투표로 해가지고 3차 투표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두고 있죠. 당연히 3위 득표자가 다수일 때는 공동순위자 모두 결선 투표 후보자로 그렇게 하게 될 거고요. 만약 결선 후보자가 결정이 되면은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신상 명세, 그리고 정경 발표문까지 우리가 투표해야 될 그 이름 아래에다 다 좀 기록하고 메모가 되어져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세밀한 내용과 또 공동체로해서 대표가 되어지면 자기가 공동체는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정도를 조금은 알 수 있도록 그 내용까지를 작성해서 그렇게 후보자로 명부를 만들고 또 선거 투표지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2차 투표 실행 공고할 내용에 대해서 혹시 또 말씀하실 거나, 이거 2차 투표도 구글 폼을 본부에서 하게 되나요? 예, 왜냐하면, 아니면 2차 투표는 저희 GP 지금 선거 여기서 만들어도 됩니다. 네. 대신에 또 선거 여기서 만드는 거는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선관위밖에 못 보지만 이걸 또 메일로 다 모두에게 공지하고 보내는 일은 결국 또 본부가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보내는 건 본부에서 보내더라도 선관위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부 메일 말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죠.
설문 자체를 아예 우리가 선관위에서 설문을 만들고 본부는 발송 업무만 도와주는 것으로 네.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메일로 그걸 송부하고 할 때는 그 이메일 어드레스가 다 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설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다 보낼 수 있는데 만약 그러려면 이제 우리 선관위 메일에 그 선거권자에 대한 이메일 주소를 전부 다 등록을 다 해야 돼요. 200, 메일이 새로 만들어지면요. 예, 예. 그럼 또 그건 굉장한 일인데. 예, 그게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 그냥 본부에 복잡한 그래 일이. 맡겨둔 건데, 어, 그냥 뭐 예전 방식대로 하죠. 뭐 예, 한 번 사고가 났는데 뭐 또 사고가 나겠습니까? 뭐, 주의를 좀 미리 주고, 예, 예, 어, 아마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 그런 일이 생기면 뭐 행정선교사직을 내려놓아야 되죠. 저는 예. 행정선교사로서의 기초적인 부분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자질이고 또 그런 능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행정선교사로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행인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만약 또 발생한다면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어진다면 그거는 면직시켜야 될 그런 요건이 되죠. 그것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네요. 예. 그것도 사람의 일이라서 이제 어쨌든 그건 한번 설문을 한번 일단은 한번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이제 이메일과 연동되어져서 보내지 않아도 설문에 대한 것들을 이메일을 연동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송부할 수 있다고 되어지면 설문 자체를 우리 GP선거관리위원회 그 G메일에서 개설을 하도록 하고 만약 그게 연동이 어렵다 하면 지금 1차에 했던 것 같이 본부 메일에서 그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네, 네. 이게 이제 구글 설문이 또 다른 그 문제가 또 하나 따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개인이 중복 투표는 할 수 없지만은 어, 다른 이메일 주소를 써서 이것을 보냈을 때 다른 이메일로 들어가서 두 차례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네요. 부정선거가 되려면 굉장히 부정선거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투표 수가, 선거권자가 투표한 투표 참여자 수가 얼마냐를 확인하는 거죠. 여기 이제 전체 투표자 수가 선거권자 수보다 적을 때는 그래도 뭐 그냥 그럴 수 있지만 혹여 잘못하면 선거권자 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만약에 앞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 일이 있다면 그런 위험 소지를 이 구글 설문은 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업체를 좀 통해서 우리 아무도 그런 부분에 타치하지 않고 업체에서 결과를 보내주는 대로만 우리가 결과 확인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선거권자 수에 따라서 후보자 수가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하려면 이게 금액이 꽤 들어갑니다. 한 번 하는데 이게 40만 이상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3차 투표를 하는 것 하면 100만 원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 선거 비용.
그 선교회가 그런 것을 선교 비용으로 소비할 만큼 한 그런 부분 아닌 것 같고 해서 조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구글 설문으로 그냥 해보자라고 하고. 과거에 처음 3개국 선교회 분리되고 했을 때는 그때는 업체를 통해서 했어요. 그 첫 선거는. 예. 두 번째 선거를 이제 구글 설문을 통해서 했는데 아마 그때 이 구글 설문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고 뭐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 투표에도 그것이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일인지를 잘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보고 자기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숫자를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잘 그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해도 좋지 않겠나.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정말 책임을 지고 우리가 다 그만둬야 될 그런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당연히. 예. 일단 연역으로 일단은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연계가 네. 가능하면 네, 어쨌든 선관위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전 방식대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기초공문을 작성해서 1월 17일자로 ALM에 요 1차 결과와 2차 시행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ALM에서 승인이 되어지면은 전체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 같이 2차 투표율이 시행되기 전까지 어떤 의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고 2차 투표 시행일 이전에 그런 부분이 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네, 투표 결과 확인하는 방법도 우리 1차 투표 확인 방법하고 똑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이메일은 오분에 우리가 다 내용을 보고 했기 때문에 또 득표수와 이런 부분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메일을 삭제를 했고 또 메일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패스워드를 두어도 될 것 같아서 패스워드는 그냥 두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2차 투표 결과에 따라서 선관위 회의 예정은 22일이 2차 투표 마감이니까 동일하게 23일 목요일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 2차 투표 결과에 따른 회의를 하고 결선 투표 일정을 논의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선관위원장으로서 예견된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아이고, 수고하신 거 봐야 위원장으로서 정말 역할을 참 큰일입니다. 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괜찮습니다. 자, 수고에 전체 회의 감사드려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혹시 또 덧붙일 것이나 그 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좋습니다. 아유, 수고 많이 없으시면 네, 예, 각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수고 너무너무 많이 하셨다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